한다 그래가지고 또 실망해가지고 김문수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 아주 많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한동훈 이야기는 놔두고 이분이 부정선거 이슈에 있어서는 왜 반응 없이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그야말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나라고 특히 우파 유튜버 기준 자유 우파 애국 보수 이쪽 진영에서 상당한 불만을 토하면서 김문수를 그들의 선택지에서 지웠죠. 사실 지웠습니다. 지금도 김문수를 지지한다라는 사람이 없잖아 있지만 그 전만큼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 그 주장은요. 김문수가 지난 대선에서 이겼다라는 거잖아. 그게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개표 다시 하고 제대로 된 수개표 되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조작이 없었다 그러면은 김문수가 이겼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김문수 본인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걸 보았겠죠. 그런 주장을. 아마 속이 타들어갔을 것으로 그리고 엄청난 어떤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광장에서 운동하는 분이 아니었잖아.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주요 정당에 그 당시에는 여당 뭐 자격 아닙니까? 어쨌거나 기호는 2번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뭐 그렇게 탄핵 뭐 소추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그래 감옥에 가 있었지만 뭐 사실상 여당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 후보가 됐던 겁니다. 그냥 뭐 연희 군소 정당의 후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 기호 1번 아니면 기호 2번 중에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 후보였던 거야. 그런 자리에서 부정선거 주장한다라는 게 가능하겠느냐라고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없습니다. 아무도 세상에. 그 누구도 그렇게 못해요. 광장에서 군소정당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신분이 현역으로서 그것도 대선 후보가 딱 된 상황에서 결과에 대해서 그걸 부정선거다라고 운동할 수 있다? 승복하지 않는다? 김문수 별명이 하나 생겼죠. 김승복이죠. 김승복. 그 상황에서 승복 안 할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대선 후보 되기 전에 선관위하고 다 무슨 이게 합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기로 약속 다 하고 도장 찍고 그리고 뭐 국고지원금 이렇게 400억 가까이 이제 이렇게 지원받고 그리고 무슨 펀드 모금하고 이게 선거 과정에서 끝나자마자 다 이게 정산을 해야 돼. 그런 어떤 돈 문제도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 말이죠. 현역 의원이라든가 현역 당직자 중에 그 누구도 부정선거입니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후보 혼자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하면서 승복 안 한다. 가능성이 0.00001%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우파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뭔가 하면은 자꾸 광장하고 같이 연결하는 거야. 국민의힘은 광장이 아니에요. 여기는 정치하는 데고 광장은 운동하는 데라니까 같지 않아요 절대로. 그걸 자꾸 같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뭔가 착오가 오고 헛발질하는 겁니다. 작전도 이게 맞지 않아 사실은. 전술 전략 개념에서도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계속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황교안이 김문수입니까? 전환길이 김문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김문수가 황교안이 될 수 있습니까? 김문수가 전환길 될 수 있어요. 다르다니까. 이 영역 자체가 다릅니다. 노는 물이 다르다니까 일단. 그냥 애국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제 기치 아래 보면은 뭐 같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거는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고 문제는 원론이 아니에요. 강론이거든. 악마는 강론에 숨어 있습니다. 디테일에 숨어 있다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거를 같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김문수 당시 후보가요. 부정선거 그거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저도 사실 그 발언 여러 번 했어요. 그 당시 제 장인어른 상이 있어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요. 우리 일가들 이렇게 이쪽 뭐 저가 일가들 이렇게 다 모인 상태에서 그 사실 평소 보면은 그 일직들 지금 현재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한 뭐 전체적으로 한 40% 가까이 됐었는데 그때는 제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해봤는데 그 당시에 대선 전입니다. 대선에 약 한 일주일 열흘 전쯤 뭐 그쯤 될 것 같아. 한 명도 없더라고 이재명 찍는다는 사람이.
놀랍게도 수도권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와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때 확신했죠. 김문수가 이긴다. 혹은 뭐 나중에는 당했다. 부정선거에 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은 있었어요. 주변에. 우리 집사람도 뭐 자기가 잘 가는 어떤 그런 미장원에 가보니까 뭐 다들 김문수 찍었다라는 게 압도적이더라.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저한테 전해준 적도 있고. 그걸 봐서는 분명히 석연치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김문수 후보 본인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모르겠느냐고. 근데 도저히 나설 수가 없는 거야, 그 상태에서는. 그게 광장, 특히 장외 세력하고 장내 제도권 여의도 세력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인정 안 하고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은 아직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냥 막 외치면 그게 정치인 줄 안다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그건 정치가 아니에요. 그냥 운동이야, 운동. 가두리 운동. 그거로는 아무런 영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거기 수백만이 모여서 광장에서 막 외쳐보세요. 민주당 측에서 눈 하나 깜빡하는지. 안 한다니까. 그거를 제도권에서 받아줄 때 비로소 이제 힘이 생기고 뭔가 큰 파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주요 언론들, 레거시 미디어도 보도를 해요. 그전에는 보도 한 줄 안 합니다. 그냥 뭐 찻잔 속의 태풍이야, 그냥. 그 찻잔 속에서 아무리 태풍을 일으켜 보세요. 뭐, 그 바깥으로 나가나, 그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운동과 정치와 운동은 다르다라고 아예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하나로 만드는 노력 과정. 이게 너무도 어렵고요. 지금 안 되는 상태로 뭐 20년 가까이 흘러왔죠. 그런데 지금 기적이 터지고 있죠.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잖아. 현역 의원이고. 놀랍게도 지금 광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광장으로 지금 갔죠,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황교안 뭐 전환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이 장동혁 대표가.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푸시하고 격려하고 뭐 응원을 합니다. 정말 그 길로 가서 정말로 광장하고 현역 정치인들, 현실 정치하고 진짜 연결될 수 있는 가교, 다리가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광장 투사들 중에서도 국회의원 나오고 공천을 주고 나가서 국민의힘하고 그 광장에 있는 뭐 자유통일당, 뭐 우리공화당, 뭐 자유혁신, 뭐 한미동맹단,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안당, 여기는 저 민경욱 대표가 있는데죠. 그 민주자유당, 고영주 변호사. 이런 팀들하고 이런 세력들하고 정말 합쳐가지고 당을 하나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최고겠죠. 그러면 부정선거 광장 운동가들이 대거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그토록 염원하던 단 한 명도 없는 국회의원들이 수십 명 생기는 거야. 잘하면은. 근데 엄청나게 어렵겠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주류 진영에서 국민의힘 투주대감들이 그거 절대로 허용 안 합니다. 절대로 같이 섞이는 걸 찬성 안 해요. 힘으로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은 안 돼요. 합의로는 안 됩니다. 힘으로 뚫고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걸 잘 해내자면은 장동혁 대표를 광장 세력들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냥 배척할 게 아니라니까. 지금 보니까 황교안 쪽에 있는 사람들도, 전환길 쪽에 있는 사람들도 오히려 장동혁을 배척하는 것 같더라고. 당신이 와가지고 우리가 길 닦아놓은 걸, 우리가 그동안 고생해서 이렇게 해놓은 걸, 혼자 꽃길 걸어가면서 다 뭐 따먹고 있네? 뭐 이런 식이라. 그런 방식이면, 그런 자세면요. 서로 다 이렇게 찢어져 있는 거잖아. 그러면 몇 갈래입니까? 우파안이 도대체. 작은 가두리가 계속 여기 가두리, 여기 가두리, 저기 가두리, 뭐 가두리가 10개도 넘어. 그 가두리 안에서만 노는 거야, 전부.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거야, 전부. 그래가지고는 뭐 정치가 되겠어요? 그건 그야말로 가두리 운동이지. 혼자 면손체조하는 거야, 그냥 거기서. 그 효과밖에 없어요. 자기 만족 정도밖에 없다니까. 아무런 결과에 영향을 못 줘. 그렇게 되면은. 무조건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끌고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끌고 들어가야 돼. 그걸 장동혁 대표가 할 수가 있겠죠. 자, 김문수 이야기한다는 게 너무 또 엇길로 가는 것 같은데 이분이 최근에 뉴스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걸 바로 하려고 그러다가 하루 이틀 좀 지켜봤습니다. 김문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황교안이나 전환기랑은 다르다니까요. 이분은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였잖아요. 그 당사자야.
주인공이었다니까, 주인공. 드디어 주인공이 입을 열었다. 무대 위에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소위 말해서, 이해 당사자가 지금 드디어 등판한 겁니다. 지난 대선도 조사해달라. 자, 이런 발언을 했고요. 6.3 지선뿐 아니라 지난 대선도 의혹 밝혀달라. 내가 봐도 이상하다. 그때도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승복했는데 다시 까보자. 뭐 이런 느낌도 듭니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이재명이 직접 불 거라 아니면 당신을 쫓아내겠다. 이런 엄청난 지금 대포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분이 이런 전투력이 있어요. 당시 대선 후보로서 어쨌거나 중도 확장을 위해 가지고 다소 온건한 자세를 취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투력이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 보수 쪽에 넘어온 인사 중에 이분보다 정치력 혹은 전투력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정치력은 뭐 서로 이렇게 프로들이 많으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전투력만 놓고 보면은 이만한 전투력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거는 인정을 해야죠. 네. 자, 여기 보면 41.1% 득표 김문수의 대선 의혹 조사. 이거는 정당하다. 자유일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보도한 언론들이 전부 레거시 미디어가 없고 작은 언론들, 소위 자유일보, 프리지 뉴스 뭐 이런데, 위키트리 이런데 이게 현실이죠. 이거를 레거시 미디어에서 크게 보도해주면 그야말로 대폭발, 태풍이 불 텐데 말이죠. 김문수 부정선거 특검 국정조사 연장 촉구, 지난 대선도 조사해라. 초등학생도 안 틀릴 덧셈을 김문수 선관위 수정보고 72건 정조준해가지고 이거는 이상하다. 분명히 이건 조사해야 된다. 단순히 이건 선거 관리 부실로 이렇게 물타기 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갔습니다. 드디어 이제 원하는 그런 발언을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겁니다. 당사자가 직접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김문수의 발언이 크게 보도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해야 됩니다. 김문수 등판하니까 아이씨 저건 또 왜 나왔어. 장동영으로 가야 되는데 황교안으로 가야 되는데 전한길로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걸 알아요.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 누구도 지지 안 한다니까. 사실은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지지할 뿐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하고 간다? 그런 정치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지금 왕조 시대입니까? 지금은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고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게 장동혁이 한 발 앞서가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거기로 이제 결론 얘기는 아직 이르러요.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누가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자유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김훈의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시간대별 투표수 수정 보고 이력을 인용하면서 중앙선관위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전국 시, 군, 구 선관위 255곳 가운데 56곳으로부터 72건의 수정 보고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지적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SNS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했고요. 또 인천 금당구 선관위는 오후 4시 투표자 수를 54,665명으로 최초에 보고했다가 나중에 6,611명으로 늘려 61,276명으로 고쳤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무려 고쳐도 한두 명 고친 게 아니고 6,611명을 더 늘려가지고 뭐 어떻게 저렇게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덧셈을 이렇게 많이 틀리니 향후 특검이 임명되면 수사 범위를 올해 지방선거뿐 아니라 2025년 대통령 선거까지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엉터리라면은 지난 대선도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 제가 볼 때 가장 잘못됐던 것은 그 4.15 총선, 6년 전에 있었던 4.15 총선, 그리고 2년 전에 있었던 4.10 총선입니다. 이 두 개가 가장 화끈합니다. 소위 말해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거기 덩어리들이 다 들어있어, 그 안에. 대선은 좀 덜해요, 사실은. 지방선거는 더 덜하고. 가장 심한 게 국회의원 선거야. 이게 왜 이러냐. 국회를 장악하면 다 쥐고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권력 핵이 지금 국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국회의원 선거 1년 9개월 남았는데 여기서 반드시 맨땅을 해등을 해서라도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 없는 어떤 안전장치 마련하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특검이 지금 등장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야 합의했다 그래요. 특검이 뭔가 어디 수사하면서 부정선거까지 갈 수 있도록 거기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나간 일을 다시 밝히는 그 과정이 한번 드러났으면 정말 소운이 없겠습니다. 솔직히. 자, 어쨌거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김성복으로 불렸는데 이제 뒤늦게라도 이제 무대 위에 올라온 겁니다. 원래 이런 자리에 있는 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빠르게 막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무게의 이 중심이 뭐 좀 다르다고 봐야죠. 예. 무게추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자,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가 41.15, 이재명이가 49.42 얻었는데 준석이가 8점 몇 % 얻었잖아요. 김문수, 이준석 합치면은 그 이재명보다 조금 많습니다. 정말 뼈 아픕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 이런 상황이 말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요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일체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군소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데서만 이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최근에 중요한 이슈들을 우리 주요 언론들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묵살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올림픽공원 부정선거 재선거 시위 현장. 이거 보도도 이제는 잘 안 해요. 네. 거기서 뭔 사건 터질 때만 사건, 그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풍기는 그런 것만 살짝 보도해주고. 그리고 또 말이죠. 2024년 4.10 총선에서 팩트가 분명한 자유통일당 이런 두 곳에서 영표 사건. 그때 자유통일당 안에서는 거기 찍었다라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 표도 안 나왔다. 영표 사건도 이상하다라는 그 의문이 충분히 제기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의문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또 최근에 지난 7월 20일이죠. 며칠 되지도 않았어. 인천 선관위에서 50대 거기 직원이 사무실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졌잖아요. 저 세상으로 떠났지 않습니까? 그 극단 선택을 한 그게 충격적인 어떤 그런 사건 같은데 유서도 있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한 후속 보도가 아무것도 없어. 유서가 어떤 내용인지, 왜 죽었는지, 왜 자살했는지, 극단 선택의 이유가 뭔지. 그 전부 어떻게 보면 얼핏 생각하면 선관위 안에서 사무실에서 그랬기 때문에 야 이거 뭐 그냥 그 내부 폭로 혹은 공익 제보 뭐 하려는 내용이 그 속에 유서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닌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지금 보도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그만큼 이게 어마어마한 큰 것이 뭐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지금 작용하고 있거나 뭐 둘 중에 한 개겠죠. 네.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해결되지 않고 벌써 노무현 당선 때부터 지금 여기까지거든요. 그 대부분의 선거가 보통 이렇게 조작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느냐. 일단은 언론이 크게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1. 두 번째는 수사가 되지 않고 있다. 2. 세 번째는 법원이 한통속이다. 이거죠 뭐. 재검표 해봐도 똑같다. 이번에도 재검표를 4번 했잖아요. 한 표 차이가 3개. 6표 차이가 한 개, 통영에서 일어났던 것은 6표 차이가 또 나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차이가 좀 줄긴 했는데 그래도 대시에는 영향을 안 주고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것을 밝힐 수 있는 이 기관, 정부 기관들 그 주체가 있겠죠. 그들이 전부 여기 부정선거 조작 이슈에 대해서는 그냥 발을 빼고 있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데 지금까지는 다소 수위가 낮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국민운동 차원이었는데 드디어 대선 후보가 본인이 직접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막말로 이거는 뭐 김대중 당선됐을 때 이회창이 나서가지고 지금 뒤늦게라도 지금 외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리고 노무현 당선됐을 때도 이회창이 나서서 또 외치는 것. 그리고 문재인 당선됐을 때도 그때 홍준표가 나서서 뭐 안철수가 나서서 부정선거를 지금 주장할 수도 있는 그 단계까지 온 겁니다. 굉장합니다. 김문수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지 한번 지켜봅니다. 여기서 말이죠. 판을 뒤집는 어떤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김문수도 부활합니다. 네. 지금 누가 어떻게 됐든 나라를 바로잡는 그 인물이 보수의 대권을 지겠죠. 제가 그 전에 그랬잖아요. 구슬은 굴려보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구슬이 알아서 이렇게 경사로를 따라서 툭 어디 쓴다고. 그 서는 지점에 누가 서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그게 바로 포지셔닝이거든요. 스탠스거든. 그 스탠스를 지금 장동익이 쥐고 있느냐? 황교안이 쥐고 있느냐?